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HSK 7급에서 9급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월부터 해서 매월마다 지금 대비 특강 7급에서 9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통번역 장문을 중점적으로 지금 계속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6급이랑 완전 다르게 지금 번역이랑 통역이랑 장문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7급에서 9급까지는 이게 너무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미리미리 이 통역이랑 번역이랑 장문을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처럼 워낙 지금 목표 자체가 되게 크고 어려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운동선수처럼 매일매일 이 조금 짧은 문장을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사실 이 통번역이랑 말하기는 절대로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일반적인 외국어 시험 보듯이 쓰기 전략으로, 독해 전략으로, 뭐 듣기 전략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은 부분이 7급에서 9급 통번역 장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어렵지만 짧은 글부터 해서 훈련을 한다고. 제가 뭔가를 전략을 설명을 드리고 비법을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나 홀로 다 지면서 이걸 번역을 하고 장문을 하고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제가 감독이 돼서 코치가 돼서 도와드린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장문이랑 번역이랑 말하기는 필요에 의해서 지금 통역을 여기 말하기에 넣었습니다. 오후 시험 때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통번역이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표 주제를 가지고 장문을 하는 거, 번역은 짧은 번역, 긴 번역하고 통역 부분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료 가지고 통역하는 거, 내용 가지고 통역하는 거, 한국어를 중국어로 이렇게 통역하고 듣고 답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중국어 능력을 최대한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읽거나 단어 외우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중국어 자산이 많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매번 강의마다 이 얘기를 드리는데 번역이랑 통역 강의하시는 대다수의 전문 강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식으로 중국어 쓰지 말아라. 중국인들이 쓰는 중국어를 써야지. 너는 썼다고 썼는데 중국인이 보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중국어를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중국인처럼 중국어를 쓸 수 있어? 중국인의 문장을 많이 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매번 제가 하는 7급에서 9급의 통번역 장문의 대비 특강은 중국어 문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어로 바꿔서 한국어를 다시 중국어로 번역하고 이거를 통역할 수 있게끔 암기하는 세 스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장문과 통번역을 극복할 수 있는 3단계 공부 방법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제가 통번역을 전문적으로 했고 통번역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워서 공부를 한 스타일이 아니고 대학 때부터 전공을 시작해서 통번역대학원 석사까지 마쳐서 통번역사로 활동을 하는 그야말로 사실 국내파 중국의 체류 기간이 뭐 막 10년씩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외국인으로서 중국어를 마스터할 수 있고 특별히 통역이나 번역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이 기초 훈련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셔야만 그래도 이게 조금 잡혀간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 분석하실 겁니다. 중국어랑 한국어 문장, 중국어를 철저하게 낱낱이 해부해서 분석을 하고요. 번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현이나 패턴 연습하고 말하기가 있단 말이에요. 통역이랑 말하기 부분은 내가 찔러서 말이 당황스럽고 지금 긴장되는 시험 환경 속에서 말을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공부하는 거, 있으면서 공부하는 건 택도 없어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문장 암기하는 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문장이에요. 일부러 제가 지금 이거는 어디를 공략을 했냐면 제가 지난 회차의 대비 특강에는 자료를 보고 데이터나 그래프를 보고서는 장문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장문 영역에 그걸 중심으로 하는 텍스트를 저희가 같이 분석하고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요. 그것도 긴 번역. 번역이 짧은 번역이 하나 있고 긴 번역이 하나 있는데 단문 번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좀 간단한 부분의 단문 번역을 하고요. 긴 번역 같은 경우, 장문 번역의 영역이 또 따로 있는데 이 번역에서 두 번째 이 장문의 번역은 시사적인 내용들, 까다로운 내용들,
진짜 6급의 독해 지문으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IT가 될 수도 있고 중국 전통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지문들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지문을 미리 분석하고 힘들어도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번역의 긴 지문 부분을 공략한 지문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려면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같이 해주는 부분을 그냥 보시면서 단어가 어렵고 그래도 이거 이런 식으로 접근,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야 될 7급에서 9급이 요구하는 게 이 정도의 난이도인데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되잖아요.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이 상태에서 보시고 어느 정도로 지문이 해석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낱낱이 한 문장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大数据时代的说法 만약에 단어 때문에 자꾸 압박을 느끼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는데 이미 이렇대. 일단 완성이 되면 해놓고 주어, 수로, 목적어 위주로만 메시지를 따는 게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로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도 문장이 어순이 중요하고 구조가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역이 되고 사람들이 이거 문법 틀렸어, 어순 틀렸어로 점수를 감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을 쓰시려면 평상시부터 중국어 문장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大数据时代的说法 빅데이터 시대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시대라는 말로 한국어로 된 문장을 우리가 중국어로 번역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난감하잖아요. 사실상 지금 7급에서 9급 모의고사랑 정규 시험이 진행이 됐을 때 출제됐던 문제들을 보면 진짜로 어려운 이런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들, 시사적인 단어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주 자체가 데이터예요. 그럼 大数据하면 되잖아요. 데이터는 수주는 사실 6급에서부터 나오는 단어였거든요. 그 다음에 리주인보시에는 제가 통번역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외웠던 성어예요. 그러니까 고급 표현을 많이 쓰는 게 7급에서 9급이잖아요. 최상위의 지금 급수를 따셔야 되는 건데 원래 없던 급수가 상위 급수가 생긴 거잖아요. 게다가 리주인보시에는 쓰면 근데 얘는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 차례 봐서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리주인보시에는 오늘 외워두면 이건 진짜로 여러분이 번역이랑 장문이랑 통역하실 때 엄청 많이 써먹어요. 이미 일반화 됐잖아.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졌잖아. 이런 거 할 때 간단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장 하나로 그냥 끝이 난단 말이죠. 이왕 이당 완성. 예전에는 이미 완성이 됐으면 주어가 뭐예요? 收集的目的가 완성이 된 거예요. 항상 수로 목적으로 가셔야 목적이 완성이 된 거예요. 수직 목적이 완성이 되면 수지가 주어져 데이터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빼이를 쓴 거예요. 뭐뭐로 여겨졌다. 이렇게 꼼꼼하게 중국어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어 자체를 시험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고 막 대체적인 내용만 파악하면서 책 읽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근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중국어 번역이나 장문을 못해요. 간단한 거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명세기 7급에서 9급을 통 번역이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 이 정도는 정확하게 분석이 많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데이터는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진대요. 被认为 해놓고 没有用处了 하고 가는 거죠. 빅데이터 시대는 그냥 봐두시고요. 리젠보시는 오늘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에게 큰 재산이 될 성어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왕 근데 但如今 수주가 주어져 데이터는 이미 되었대요. 주술목만 가시면 돼요. 뭐가 됐어요? 자본이 되었대요. 뭐가 되었다? 자본이 되었다. 상업적인. 왜냐하면 데이터나 정보가 자산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초항자, 무조건 수로목적. 옛날에 공부할 때 그 노트에다가 수로목적어 지문 읽다가 나오는 모든 수로목적어를 다 적고 다 싹 외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맞죠? 완성, 무디, 목적을 완성할 때 완성 쓰는구나. 뭐 나청 써도 되지만 정웨이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야. 자본이 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수익이나 효익을 창출하다 할 때 초항추 아니에요. 초항짜오를 써요. 창조. 천지창조할 때 창조를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로 목적어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科技的进步, 과학기술의 진보는 천천히 볼게요. 많은 일산용품으로 하여금 이동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했다. 움직이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어려워요. 자, 천천히 갈게요.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래서 그냥 내가 평상시에 갖고 다니던 그런 뭐 카드라던가 아니면 신분증 이거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뭐가 됐어. 랑을 되게 많이 써요. 원인 결과를. 인웨이 소이를 안 쓰고요. 이게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원인 제공이기 때문에 랑을 썼어요. 자, 보시면 천천히 갈게요. 수주는 데이터라고 했죠. 그거의 창고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带有存储芯片的银行卡 하면 이게 천천히 갑니다. 带有는 뭔가를 내장시키거나 가지고 있을 때 많이 써요. 存储는 메모리죠. 저장.芯片은 칩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칩을 가지고 있는 은행카드나 신용카드. 또 뭘 가지고 있어요? 노취는요, 판독하고 읽는 거예요. 얘 자체가 칩을 읽어낼 수 있는 그 리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권이나 신분증 같은 거. 자, 요건 내가 나중에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번역을 하실 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랑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나 뭐 칩이나 이런 단어들은 익숙하게 기억을 하세요. 근데 슈지만 기억해도 뒤에 쿠 쓰면 되고요. 그쵸? 그리고 심피에는요, 메모리 칩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갈게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를 슈조화 시대라고 해요. 디지털 시대가 와서 그래서 또 뭐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랑이랑 시더가 둘 다 겸업문 동사잖아요. 원인 결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정보를 수집하고 귀납하고 분석하는 걸 점점 편리하게 만들었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수집, 귀납, 분석까지 다 못 쓰더라도 정보를 내가 분석하는 걸 变得越来越方便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도 되죠. 전통의 随机抽样은요, 랜덤이에요. 쇠가 내 마음대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노리고 랜덤으로 뽑아내는 그런 것들이 모든 단어를 다 모으는 걸로 대체가 됐대요.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그냥 그 정보만 있으면 될 시대가 이제 끝나고요. 모든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 이 문장 자체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라고 그래도 써있는 문장을 봐도 무슨 얘기인지 되게 어려워할 수 있는 이 문장이 7급, 9급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렵지만 이제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거에 대해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빅데이터라는 시대의 말은 이 주어죠. 그럼 우리가 大数据时代的说法라고 이미 알았어요. 익숙해졌대요. 리제모시에는 여기다 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천천히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하고 있죠. 기억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뭐 이前, 이왕 다 괜찮아요. 일단 수집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이미 우리가 공부할 때부터 주술목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완성무디를 아까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한국어를 볼 때 중국어를 쓰기가 더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되면 一旦完成什么什么目的 데이터는 数据는 여겨졌다. 被认为没有用处了. 왜냐하면 분석을 한번 해놨기 때문에 한국어로 봤을 때 중국어로 중국인처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문장이 무조건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갈게요. 하지만 但是如今 오늘날 데이터는 그죠? 그럼 여기도 주어요. 数据는 됐대요. 이미 자본이 됐다. 됐어. 成为 事业,商业죠.资本이 됐대요. 그리고 창출하다. 맞아. 수로 목적으로 기억해두면 걱정이 없어요. 创造什么什么效益 이렇게 가는 거죠. 当如今数据已经成为一种商业资本可以创造新的经济效益 이렇게 됐어요. 자,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메모리 칩이 달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와 칩 판독. 만약에 여러분 이 문장이 번역으로 나왔어요. 난리 났네.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고 메모리 칩, 체크카드, 신용카드 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까 인항카가 사실 은행에서 바로바로 돈 빼는 거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내장된 여권, 운전면허증. 자, 보세요. 발전으로 등이에요. 등. 여기까지는 사실은 안 써도 돼요. 아는 거 하나만 써도 돼요. 중요한 건 과학기술 발전으로 수많은 일상용품이 움직이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열되어 있고 예시를 드는 이 문장에서는 단어들 한두 개만 쓰시고 안 써도 사실상 이거 하다가 이 문장 전체를 망치는 것보다 주술목만 살리면 돼요. 그래서 科学技术的进步 해놓고 使得 이 과학기술의
그 진보로 인해서 使得 해놓고 수많은 很多日常用品이 정밀 뭐가 되었어요? 이동해놓고 슈즈쿠 이렇게 슈즈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그 타일을 그냥 메모리 칩이 달린 따이오를 썼고, 그 다음에 준초芯片 썼고, 막 이런 걸芯片은 기억하시면 따이오芯片만 하면 돼요. 따이오芯片 더 가만 해도 되잖아요. 많은 점수를 못 받더라도 9급은 못 나와도 7, 8급은 나오게는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科学进步的使得让它 괜찮죠? 很多日常用品成为移动数据库 해놓고 如带有 存储芯片的银行卡、信用卡带有芯片读取功能的护照驾驶证等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하나 더 갈게요. 디지털 시대에 정보를 모으고 귀납하여 분석하는 일이 갈수록 쉬워지고 기존의 무작위 추출 방식은 모든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으로 대체가 됐다라는 문장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번역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내가 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 디지털 시대에 뭐가 점점 쉬워지고 이 방식으로 대체됐다라는 기존 틀만 가지고 문장을 쓰셔도 돼요. 천천히 볼게요. 디지털 시대에 슈조화 시대 해놨죠. 이게 갈수록 쉬워진대요. 이것 때문에 쉬워진 거죠. 그럼 또 시더나 랑을 쓰면 돼요. 그래서 소우지나 꼬이나나 펀시는 쓸 수 있으면 쓰시고요. 이게 变得越来越方便을 쓸 수 있잖아요. 기존의 무작위 방식, 아까 随机 초양 어려웠죠. 일곱 베이 A 수어 B라는 구문까지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쓰실 수 있으면 쓰실 수 있지만 내가 자신이 없다 치면 그러면 요즘에는 所有的数字를 소지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게 정착이 됐다라고 쉽게 풀어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더 썼고요. 이러이러한 게 더 편리해졌고 전통의 이 방식은 베이 A, 수어 B, A에 의해서 대체가 되었다라는 건 사실 재생에너지나 신에너지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석유 에너지나 뭐뭇을 대체한다. 이것에 의해서 석유 에너지가 대체가 됐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베이 A, 수어 B 같은 경우는 기억해 두셔도 좋겠죠. 여러분이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사실 중국어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요. 근데 힘겹게 분석을 했지만 한국어를 다시 중국어로 뽑아낼 때는 한국어를 보니까 아 이렇게 이 정도의 주술목만 살려서 뽑아내도 되겠다. 근데 오늘 일부러 제가 이 지문을 가지고 온 건 IT 방면의 데이터나 디지털화 되어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용어들 있잖아요. 수주나 수주쿠나 수즈화 시대라던가芯片이라던가 준주라던가 이런 단어들은 독해 때도 그렇고 사실 기억해 두시면 7급에서 9급에서는 요구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외우실 수 있으면 사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든 단어를 다, 왜냐면 통역도 해야 되니까. 근데 모든 단어를 다 외울 수는 없다 쳐도 아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은 그럼 나 이 문장은 어려우니까 첫 번째 문장이라도 외워보겠어. 大数据时代的说法已经屡见不鲜以往一旦完成 이거 쭉 한 줄만이라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 정도 큰 소리로 읽고 이게 꼭 읽으셔야 돼요. 통역은 말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사실 운전을 글로 배웠어요. 화장을 글로 배우면 안 되잖아요. 직접 해봐야죠. 말을 뽑아낼 거면 말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두 문장이라도 반드시 입 밖에 내고 문장을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되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제가 지난달도 그렇고 계속 지금 매번 데뷔 특강을 진행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짧은 문장으로 일주일에 한 3번, 3일이나 4일 정도는 운동하듯이 진짜 훈련하듯이 꾸준히 한번 이런 훈련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해설서 같은 거 있잖아요. 문제집, 6급 문제집 하나 찾아서 듣기 일부분이나 독해 2부분 짧은 문장 같은 거 정해놓고 옆에 이제 해설이 다 써있잖아요. 그거 혼자 한번 직독직해하고 단어 외우고 해석 잘 됐는지 확인하고 중국어 부분 가려놓고 한국어로 해석되어 있는 부분 보고 중국어 쓰고 그리고 짧은 문장, 쉬운 문장은 내가 막 반복해서 외우고 이거를 하루에 3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일주일에 3-4번 이상 정말 이렇게 막 헬스하고 PT 받는 것처럼 계속 하면 이게 쌓여서 나중에 진짜 나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7급, 9급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말 시험 보는 날 우리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좋은 실력 거두시길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